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좀 오랜만이죠. 요즘에 이제 계절이 계절인 만큼 이제 가을도 오고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어떤 문의가 좀 오냐면 내가 공부방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좀 잘 안 는다 혹은 좀 준다. 그런데 내 생각에 학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공부방이 맞는 것 같은데 좀 너무 답답하다. 이것을 견뎌야 하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학원으로라도 뭐 넓혀야 하나 미치고 환장하겠다. 너무 답답하다. 뭐 이런 류의 교습소를 하는데 좀 애들이 좀 앉는다. 그런데 뭐 이 상황에서 내가 뭔가 뚜렷이 뭔가를 막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학원을 넓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요즘 시대 학원을 넓혀가는 거 학원으로 넓혀가는 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좀 답답함을 좀 토로하시는 그런 메일이 좀 오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. 뭐 학원이든 공부방이든 뭐든 오픈을 했어. 오픈을 했는데 예전에 그런 분 있었거든요. 5개월, 6개월이 다 돼가도록 딱 한 명, 딱 한 명만 들어오고 더 이상 들어오는 학생이 없다. 월세는 월세대로 계속 나가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?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뭘 여쭤봤냐면요. 이걸 여쭤봤어요. 혹시 그 애가 한 명이 들어왔는데 뭐 전화도 없고 방문도 없고 전혀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이 학원에 처음 들어온 그 아이는 어떻게 하다가 뭐 들어온 아이는 계속 다니고 있는 중이냐 이렇게 물었거든요.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 앞으로는 좀 더 광고에 열을 올려라. 그래서 일일 일 블로그 하고 지역 카페나 이런 데도 들어가서 올리고 좀 더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좀 해라.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분은 학원 간판도 제대로 안 다하셨더라고요. 왜? 비용 문제 때문에. 그래서 학원 간판 정도는 아무리 비용 문제가 있어도 달아야 된다. 여기가 뭘 하고 있는 곳인지 알아야 들어올 거 아니냐. 그래가지고 학원 간판뿐만 아니라 그 앞에 스탠드 형식의 그것도 한 몇 달에 한 번씩 갈아주고 이러면 굉장히 의외로 괜찮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간고사 준비 기간이면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있다. 우리 학원이 지금 뭐 요런 거를 나타내는 그런 걸 또 스탠드로 또 광고를 하고 또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다. 혹은 뭐 예비 중등을 뭐 모집하고 있다. 아니면 예비 고딩을 모집하고 있다. 뭐 이런 것을 스탠드 형식 간판으로, 그러니까는 학원 간판은 있지만 그 밑에다가 아니면 학원 문 앞에다가 스탠드 형식으로 이렇게 해 두면 어떻게 계속 이제 변하는 걸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약간 기억 속에 남는 것도 있고 예, 그래서 계속 광고에 좀 주력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근데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것도 몇 년 전 얘기인데 학원을 오픈을 했어. 교수든지 학원이든지 오픈을 했는데 전화는 몇 번 와. 그리고 방문도 몇 번 해. 방문도 몇 번 해. 그런데 전화하고 나면 끊어. 끊고 다시는 전화 안 와. 방문을 하고 가면 다시는 재방문이 없어. 또 끊겨. 그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. 그거는 사람이 전화를 했을 때 아니면 방문을 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. 느껴지는 그런 거에서 그분이 약간 아마추어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거나
100%이 학원이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면, 그냥 별로 인상이 그렇게 깊게 나지 않으면은, 어, 인상이 그렇게 깊게 나지 않으면은, 뭐 많고 많은 뭐 학원 중에 하나일 뿐, 이 학원을 뭐 꼭 지금 당장 보내야겠다, 뭐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. 뭐라고 하냐면, 마치 액팅을 하듯이 그렇게 사람이 들어오면은 대본을 짜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라고 그랬어요. 상상을 해봐. 그래서 들어올 때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할 것이며,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무엇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냐를 유추를 해보고 혼자 말이 유창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라고 그랬어요. 연습을. 배우가 액팅을 위해서 대본 연습을 하듯이 대본처럼 써놓고 연습을 하라고 그랬거든요. 끊임없이 정말 그것이 체득이 되도록 연습을 해보라고 그랬어요.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, 그분이 이제 만약에 방문을 하든 아니면 전화로 하든, 전화로 하면 더 좋죠. 왜냐면 전화번호가 뜨잖아요. 그러면 그 전화로 그 학원의 블로그, 학원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을 다 보여주는 그런 블로그, 대표적으로 이렇게 할 만한 대표 글로 할 만한 걸 쫙 써가지고, 뭐 학원 비서부터 학원의 커리큘럼서부터 시작해서 쫙, 그리고 선생님의 이런 뭐랄까 교육의 모토 뭐 이런 것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블로그를 작성을 해서 블로그 글을 보내버려라. 언제? 전화 끊자마자. 그 다음에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좀 더 작은 선물을 주고, 작은 선물이 들어있는 키트를 준비해가지고 A4 용지 한 장에 딱 선생님 뭐 양력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가르치면 뭐 선생님의 교육 모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딱 A4 한 장에 딱 볼 수 있도록, 그래 학원의 로드맵 어디까지 가르칠 수 있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딱 보여드려라. 그래서 이렇게 곡에 들어가고 약간 뭐 선물 같은 가벼운 선물, 뭐 볼펜이나 지우개나 뭐 가벼운 뭐 사탕이나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이렇게 드려라.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래서 아무튼 여태까지 왔다 간 사람은 잊어라.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라. 그렇게. 그래서 집에서 아니면 학원에서 일 없을 때 그걸 자기 것처럼 그렇게 배우처럼 한번 해봐라. 뭐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. 정말 그런 것 같아요. 아무 생각 없이,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떡 들어왔어. 그럴 때 그냥 그때그때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, 만약에 자기가 다 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거나 아니면 전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우를 한다면 좀 더 프로의식, 프로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,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었어요. 학원 문 연 지 1년인데 아무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. 그런데 학원 문 열자마자 굉장히 내원도 많이 하고, 전화도 많이 왔대요. 근데 거기서 한 명도 못 건진 거예요.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. 아무래도 선생님의 그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에서 아마추어의 그런 향기가 너무너무 풀풀 풍겨가지고,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빨리 학원을 접고 다시 한번 뭐 공부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다시 해야지, 이거는 계속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수만 없다.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니까.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근데 그게 맞아요. 1년 동안 온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. 전화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. 그런데 다 안 들어온다는 거는 정말 선생님한테
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. 그거는 그냥 빨리 학원 넘기고, 돈이야 물론 손해를 보지만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, 뭐 학원 망하는 거는 다른 뭐 아니지, 다른 자영업 망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손실액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. 뭐 찍혀야 한 몇 천만 원 뭐 이건데, 그렇게 크진 않아요. 다른 사보면 몇 억을 그냥 날리고 뭐 이러지만. 그래서 아쉽지만, 그리고 안타깝지만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, 요즘에 이제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는 그런 분들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이것은 몇 년 전에,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, 그때 다낭으로 놀러 가서 그때 수영장 앞에서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그게 조회수가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런 이야기인데, 뭐냐면 제가 겪었던 거예요. 제가 겪었던 건데, 뭐냐면 학원을 차렸어. 학원을 차려가지고 애들이 슉슉슉슉 막 들어와. 학원을 12월 26일에 오픈을 했는데, 딱 3월 1일에 딱 보니까 그 당시 나 혼자 가르치고, 아르바이트 하는 새끼 강사 한 명 두고 나 혼자 가르치고 있는데, 벌써 60명이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었어. 그러니까 한 두세 달 사이에 0명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확 는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나는 기뻤지. 학원 정말 잘 되는구나. 내가 내 학원 차리는 게 정말 잘한 짓이다, 이렇게 하고 살았었는데, 그렇게 하고 한 최고로 찍었을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때 중고생 전문 학원이었어서 한 88명 정도가 이제 최고로 찍었었던 뭐 그런 느낌이었고, 근데 희한하게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그만두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야.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부모님들이 컴플레인 하는 것도 아니고, 애가 성적도 많이 올랐고, 여러모로 정말 이 학원을 다니는 게 정말 잘 됐다, 이렇게 그 부모들이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내가 느끼기에도, 이 학생들이 이 정도 내 학원에 들어와서 이 정도 했으면 정말 부모님들이 뿌듯해하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도 들고, 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학원에 이렇게 선물을 보낸다는 것은 나름대로 만족했다는 사인이잖아요. 그래서 선물도 뭐 많이 받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, 2년 정도가 지나니까 애들이 샥샥샥샥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. 그동안 학원에 불평불만이 뭐 많았던 그런 애들도 아니고, 너무나 모범적으로 학원을 잘 다녔던 그런 애들인데, 그래서 그때 한번 처음으로 좌절감이 들더라고요. 좌절이 오더라고. 도대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? 애들이 왜 곶감꼬지에서 곶감이 빠지듯이 샥샥샥샥 빠지지? 그것도 이제 뭐 중학생, 뭐 고등학생, 뭐 이렇게 애들이 샥샥샥샥 왜 빠질까? 이렇게 생각을 했어. 근데 너무너무 괴롭지. 나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?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그게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였어요. 어떤 거였냐면, 별로 못하던 애가 내 학원에 들어와서 이제 잘하게 됐어. 잘하게 돼가지고 이제는 뭐 학교 시험도 뭐 잘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, 큰 학원에 대한 동경, 그런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수지 정도만 돼도 벌써 이렇게 큰 학원들의 프랜차이즈,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왔거든요, 그 당시. 그래서 큰 학원에 대한 동경, 그리고 약간 내가 우물안 개구리 같은 그런 느낌. 내가 이 학원에서 잘하고, 뭐 학교에서도 시험을 잘 보고 이러지만, 큰 학원에서는 뭔가 좀 더 다른 걸 가르치나? 뭐 요런.
그러니까 내가 가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동경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나에 대해서 불만은 없지만 큰 학원 이 정도 됐으면 나도 이제 큰 학원 다니면서 좀 더 큰 물에서 놀아도 되지 않을까. 뭐 이런 느낌. 그런 느낌에서 애들이 하나 둘씩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죠. 그래서 나중에 곶감 꽂이에서 곶감 빠지듯이 이렇게 나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?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 나는 그냥 계속 그걸 유지해야 할 뿐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겠어.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3년 차에 벌어지더라고요. 2년 차에 쫙쫙쫙쫙 빠지더니 3년 차에 애들이 컴백을 하더라고요. 돌아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선생도 이 학원 그것도 대치동 본사에 있는 이 학원에서 가르쳤던 경력이 빠방하게 있었고 그리고 보니까 우리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치는 것도 없고 뭐 더 나은 것도 없어. 그냥 여기는 동네 학원이고 거기는 학원 셔틀버스 타고 다니는 그런 학원이다 뿐이지. 그리고 와 돈은 10만 원 이상 더 비싸. 이러니까 애들이 비교라는 걸 하는 거야. 엄마도 그렇고. 뭐 별로 큰 차이도 없는데? 그러면서 그 학원을 몇 달 다니다가, 그래도, 몇 달 다니다가 그만두는 건 좀 그렇잖아.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한번 다녀보자. 근데 뭐 큰 차이가 없는 거야. 지가 예전에 다녔던 학원에 비해서. 그러니까 얘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, 다시 돌아가자. 근데 나 혼자 돌아가기는 좀 멋졌고, 거기에 다니고 있는 애를 꼬시는 거야, 이제. 야, 내가 다녔던 학원이 여기보다 더 나은 것 같아. 동네 학원이긴 한데, 여기 선생님도 이 학원 본원에서 가르쳤고, 야, 가르치는 거 보니까 커리큘럼도 비슷한데, 우리 선생님도 잘 가르쳐. 잘 가르치는 것 같아. 이래가지고, 제가 뭘 목격을 했냐면, 3년 차에 애들이 돌아오는데, 혼자 나갔던 애들이 다 한두 명을 붙여서 들어오는 거야. 그러니까 난 2년 차에는 완전히 맨날 울고, 도대체 what's wrong with my place?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엄청나게 고뇌를 하고 이랬는데 그냥 참았어. 참고 그냥 기다린 거야. 그랬더니 3년 차에 애들이 컴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물밀듯이 애들이 컴백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80 몇 명까지 이제 찍은 뭐 그런 건데 아무튼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만약에 컴플레인 이런 것도 없고 애들도 말 잘 듣고 잘 다닌다면 2년 차에 애들이 나가는 것을 그렇게 크게 슬퍼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. 그냥 그때는 그냥 견뎌라. 견디면 된다. 그게 학원이 됐든 뭐 공부방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그 시기를 그냥 견뎌라. 근데 그 시기를 견디는 것 중에서 그냥 취미 생활을 하나 정도 그래서 나의 그 집중력을 포커스를 여기에서 살짝 다른 것도 이렇게 다른 거에서 좀 재미를 느끼는 이런 것도 있으면서 좀 take your time 하라는 거죠. 예. 뭐 내가 안달복달 해도 이건 안 돼.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줘야지. 뭐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야. 그래서 그냥 맡겨라. 그냥 시간에 맡기고 그냥 유유자적한 그런 마음. 물론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그런 마음을 갖고 버티면 나중엔 애들이 돌아온다.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저는 그걸 느꼈어요. 그때 뭘 느꼈냐면 애들의 끝 마무리를 잘 하자. 애들의 끝 마무리를 잘 하자. 그러니까 이 학원업을 하면서 애들이 처음 들어오고 나가고 끝. 또 다른 애 들어오고 나가면 그걸로 끝이면 그 학원이 잘 될 수가 없다. 잘 되게 하려면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다시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야 된다. 이거거든요.
그러면 마무리를 정말 잘해야겠다. 그래서 뭐 마무리를 정말 뭐 눈물 나게 감동적으로 뭐 이럴 필요는 없고 적당히 드라이하게 마무리를 해도 되는데 부모하고 약간 이런 부모가 좀 씁쓸하게 느끼는 이런, 그러니까 나가면 그만이야. 뭐 이런, 잘 가. 나가면 그만이야. 이러면서 거의 나갈 때는, 들어올 때는 막 환영하면서 나갈 때는 그냥 안중에도 없는 이런 태도는 삼가하자.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. 나가는 애들에게 키트로 이별의 선물을 주자. 그래, 너가 더 큰 학원으로 간다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잡겠냐. 그동안 너무 수고했고, 그리고 앞으로도 너가 잘 되길 바란다. 그러면서 이별 선물 키트 같은 거를 미리미리 준비해 놨어요. 애들마다 쫙. 그래서 이제 애들이 그러잖아요. 한 달 전에 나간다, 뭐 일주일 전에 나간다는 말 안 해요. 그냥 그날 오늘이 마지막이에요.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애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그 전에 나가는 애들을 빈손에 보내지 말자. 그래서 항상 이런 이별 키트, 이별의 선물, 뭐 이런 걸 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정말 잘한 것 같다. 뭐 이런 느낌이고. 그러니까 그 2년, 만 2년 됐을 때 애들이 나갈 때는 저는 이별의 키트 그런 것도 몰랐어요. 몰랐어. 그리고 약간 배반당한 느낌도 들고 그래가지고 애들을 드라이하게 보냈고 약간 좀 안 좋게 보낸 애들도 있거든요. 그런데 돌아올 때는 이 엄마들이 정말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한 번 정도 고개를 숙이는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걸 느낀 게 저하고 별로 안 좋게 나간 그 애들도 고개 숙이고 들어오더라고요. 네, 그 애들도. 그러니까 나하고 대판 싸우고 헤어지지 않았으면 다 돌아오는 거야. 그리고 씁쓸하게 그냥 대판 싸우진 않았지만 그냥 씁쓸하게 끝났는데도 다시 돌아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와, 애들,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에 관해서는 부모님이 나 같으면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나는 저 학원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텐데 들어오는구나 이 사람은. 그래, 성격이 좋구나.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받았을 때 그래서 3년 차에 부흥을 했었던 것 같아요. 3년 차에. 그러니까 학원을 오픈하고 그때 애들이 들어와서 1차 부흥을 하고 3년 차에 다시 이렇게 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3년 차에 학원이 부흥을 하는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. 그래서 물론 모든 선생이 다 이런 선생이 아니라는 건, 이런 선생은 아니라는 건 밑에 깔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2년 차까지 학원 오픈했을 때 애들 다 들어왔어. 그리고 막 걔네 뭐 친척들이나 보통 친구한테는 소개를 안 해줍니다. 친척들한테 소개를 시켜요. 친척. 걔네 친척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학원이 이제 부흥을 했는데 2년 차에 애들이 나간다. 그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. 오히려 그냥 그 시간을 버티면 3년 차에 애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리라.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학원을 오픈했는데 딱 한 명이 들어왔어. 그런데 전화나 연락, 뭐 아니면 학원 내원, 뭐 이런 거 없어.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 명만 가르치고 있어. 이런 경우는 광고를 좀 신경 써서 광고를 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, 학원을 오픈했는데 전화도 많고 뭐 내원도 많이 하고 막 이랬어. 근데 한 명도 못 잡았어. 그랬을 때는 그 선생님이 정말 심기일전해서 완전히 배우처럼 이거를 프랙티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던가, 아니면 그게 안 된다 싶으면 학원을 빨리 접으셔라. 아직은 you are not qualified enough.
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게 안 되면 학원을 접어야지 이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고 아 이런 경우에는 접어야 되는구나. 이런 경우에는 버텨야 되는구나. 뭐 요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아 근데 이게 견뎌야 되는 것도 많은 게 정말 요즘에는 학원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요. 너무너무 진짜 우리 모두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. 내가 학원이든 교습소든 여기서 오픈을 했어. 와 근데 1년 안에 몇 개가 생겨. 한 3년 지나니까 열댓 개가 생겨. 학원이든 공부방이든 뭐 교습소든 엄청 생기는 거야. 한 학원이 조금 된다 싶으면 그 주위에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것 좀 어떻게 해 먹어 보겠다고 그렇지만 그 득달같이 달려드는 것들이 어떻게 해먹어 보겠다고 달려들지만 걔네도 안 되고 서로 안 되죠. 아무튼 요즘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. 지금 저희 동네도 1년 동안 진짜 학원이 많이 생겼어요. 큰 학원도 많이 생기고. 그래서 아무튼 이 학원을 잘하기는 진짜 어렵구나.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을이고 좀 쓸쓸하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학원을 접어야 되나요?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뭐 넋두리 비슷한 메일도 오고 그래서 그 메일을 요즘에 약간 감기 기운이 있고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걸 다 일일이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이제 상황인데, 예, 아무튼, 완전히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입니다, 겨울. 예전에는 제가 가을을 무지하게 탔어요. 진짜. 엄청나게 가을을 탔어요. 그래서, 가을이 되면 주의보가 발령이 됐어요. 나를 조심해라. 뭐 이런 식으로 주위 사람들이 느낄 만큼.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이렇게 약간 외롭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내가 누군가와 싸웠는데 뭐 그게 바로 가을이더라고요. 저는 몰랐는데 주위 사람들이 가을을 탄다고 뭐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.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.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니까 주위 사람들이 알지. 그런데 진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고 이러고 이제 사니까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이러니까 가을이 너무 좋더라고요. 날씨도 뭐 선선해지고 뭐 이렇게 하늘도 높고 이러니까 오히려 가을이 정말 제일 좋은 뭐 이런 때. 그래서 이렇게 바깥 날씨 이렇게 보면서 낙엽이 떨어지는 이런 걸 보면서 예전에는 이런 같은 풍경인데 예전에는 내가 많이 가을을 타고 외롭고 이랬었지. 뭐 이런 생각을 하며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좋다. 뭐 이런 예. 지금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애를 키우고 이러는 내 삶이 너무나 좋다. 뭐 이런 내 삶이 감사하다.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며 예. 뭐 요런 학원 운영에 관한 또 요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.